감히 한국을 건드리는 대가가 무엇인지 미국은 불과 하루 만에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연방 요원 수백 명과 군용 헬기까지 투입해 한국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결박해 끌고 갔을 때만 해도 백악관의 한 노련한 보좌관은 그저 가벼운 외교 잡음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한국이 미국에 맞설 리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자만이 미국 외교사의 길이 남을 치욕을 불러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선언이 백악관을 뒤흔들고 전 세계의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세운 역대급 반격. 과연 미국을 무릎 꿇린 한국의 초강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박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14년째 동맹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한미 관계는 제 업무의 핵심이죠. 매일 양국 간 협력 사안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일을 해왔어요. 14년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강하면 동맹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동맹 관계에서 힘의 우위가 모든 걸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15년 전 저희 아버지의 일이 떠올랐어요. LA에서 합법 비자를 가지고 계셨는데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밤을 새우셨거든요. 당시 12살이었던 제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공항 벤치에서 울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그때부터 저는 강한 미국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전 8시 첫 브리핑에서 정상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담당 요원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저도 처음엔 역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합법 비자를 소지한 한국 기술자 312명이 쇠사슬에 묶여 호송차로 끌려갔거든요. 김민수 팀장이 양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서류를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제 목구멍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준호 엔지니어는 경황이 없는 표정으로 계속 서류 가방을 흔들었어요. 비자가 여기 있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8살 딸을 둔 이상우 씨는 핸드폰을 빼앗긴 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지라며 중얼거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맹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서류만 보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 312명을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갔어요. 그날 저녁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14년간 믿어온 동맹 관리 방식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혼란이 무색하게 다음날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오전 10시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15명의 고위 참모들이 둘러앉은 타원형 테이블 위로 긴장감이 흘렀. 제 등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클레어 모건 경제부 장관이 첫 번째로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조지아 단속은 명백히 선을 넘었어요. 합법 비자 소지자 312명까지 일괄 연행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이건 실수 차원을 벗어났어요. 하지만 강경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국토보안부 차관 마이크 헨리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한국이 향후 5년간 추가로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잖아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순 없다고요.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제 속이 뒤틀리듯 아팠어요. 경제적 이익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의 존엄성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동맹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상호 신뢰와 존중인데 그런 기반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투자 약속도 의미가 없어져요. 클레어가 자료를 펼치며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한국 여론이 악화될 텐데요. 투자는커녕 기존 공장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지아 공장에만 현재 2만 5천 명의 미국인이 직접 고용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헨리가 비웃으며 답했어요. 14억 인구의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 힘이 있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양쪽의 상반된 입장을 주의 깊게 경청했죠. 14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봤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헨리 같은 강경 일변도 논리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느낌이었어요. 클레어의 눈빛이 평소보다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했거든요. 그녀가 볼펜을 손에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12명이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 각자에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소중한 꿈과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계획대로 강하게 밀어붙이자. 분명히 그들이 먼저 굴복하고 양보할 것이다. 우린 힘이 있다고 맹신했어요. 그들이 절대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을 거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불과 며칠 뒤 모든 상황이 180도 뒤바뀔 거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상황은 우리 예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갔어요. 2월 15일 오후 제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한국 기술자들 열악한 수용소에서 48시간째 가족 연락 두절. 화면 속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사무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는데도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급하게 브리핑룸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엔 이미 20여 명의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트위터 트렌드가 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을 석방하라가 전 세계 1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게시물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었어요. 수용소에서 3년간 근무했던 간호사 제시카 데이비스가 언론에 폭로한 내용이죠. 한국인들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담요 한 장 없이 잠을 자고 있어요.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요. 하루 식사가 겨우 2번뿐이에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 목이 메어왔어요. 또 다른 증언도 연이어 나왔어요. 경비원 토미 윌슨이 손을 부들부들 떨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낡아빠진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전화 한 통만 걸어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하면서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불쌍했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8살 딸을 둔 이상호 엔지니어의 애절한 사연이었어요. 아빠가 언제 집에 와요? 아빠 없으면 무서워요라는 어린 딸의 음성 메시지가 전국에 공개됐거든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15년 전 12살 때 아버지를 기다리며 울었던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하게 겹쳐졌거든요. 미국 시민들의 분노와 연민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애틀랜타 시민 메리 존슨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했어요. 그분들은 전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술을 가르쳐주던 은인들이에요. 제 아들도 그분들께 직접 배웠거든요. 이런 분들을 감옥에 가둔다니 말이 안 돼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들끓었어요. 게시물 하나하나가 분노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조지아 주민 톰 워커가 올린 영상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따뜻한 사진들이 잔뜩 나왔어요. 이런 착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요?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백악관에서 14년간 일하면서 이런 절망적인 위기감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본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한국 정부가 전례 없는 강수를 두었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36시간 내 전원 무조건 석방, 트럼프 대통령 공개 사과, 향후 비자 발급 완전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 내 모든 한국 공장 가동을 즉시 전면 중단한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6시간이라니요. 백악관에서 14년간 일하면서 이런 강경한 최후 통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전 11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어요. 대통령실로 향하는 긴 복도에서 만난 참모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대통령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동맹국이 감히 우리한테 데드라인을 제시한다고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고 모독이에요. 알렉스 리 국무부 차관이 두꺼운 보고서를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통령님, 한국이 이번엔 정말로 심각하고 단호한 것 같습니다. 이미 조지아, 엘라베마, 텍사스 총 3개 주요 공장에서 한국인 핵심 기술자들이 본격적인 철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확인됐어요. 이건 블러프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트럼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주먹을 책상에 쾅 내리쳤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굴복할 수는 절대 없어요. 미국의 자존심과 국가 위상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거라고요. 하지만 클레어가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반박을 했어요. 대통령님, 감정적 접근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요. 조지아 공장 하나만 완전히 멈춰도 직접 고용된 2만 5천 명의 미국인 일자리가 즉시 위험해져요. 그리고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GM과 포드의 모든 생산 라인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실제 카운트다운이 무자비하게 시작됐어요. 34시간 12분 15초, 14초, 13초. 이 시간이 완전히 지나면 정말로 모든 공장이 동시에 셧다운될까요? 제 입안이 사막처럼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추가 경고 메시지가 연달아 날아왔어요. 각 공장별 완전 셧다운 준비 100% 완료. 한국인 핵심 기술자 312명 전원 대기 상태. 정확히 36시간 후 예고 없이 즉시 시행 예정.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척추를 따라 오싹한 한기가 쭉 흘러내렸어요. 헨리가 여전히 강경한 어조로 의심을 표했어요. 그들이 정말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그냥 허세와 엄포 아닌가요? 하지만 알렉스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인천공항에 대형 전세기 2대가 대기 중이라고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요. 36시간 안에 모든 사람을 무조건 풀어주세요. 아니면 모든 공장을 완전히 멈출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백악관 전체를 지진처럼 뒤흔들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가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 가슴이 터질 듯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카운트다운 24시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차원으로 치달았어요. 2월 17일 오전 10시 정각 애플 CEO 팀 쿡이 백악관에 초긴급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아이폰 핵심 배터리 공급 라인 총 140개가 완전 중단됩니다. 신제품 출시가 최소 22% 지연될 것이고 이번 분기 예상 매출 120억 달러가 직접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서한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제 등과 목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막연한 추상적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 숫자로 제시된 피해 규모를 보니 뼈를 때리는 현실감이 확 다가왔거든요. 오후 1시 미국 주요 산업계 대표들이 백악관으로 대거 몰려왔어요. 총 27명의 CEO들이 루즈벨트룸을 가득 메웠어요.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는데도 팽팽한 긴장감과 조급함 때문에 실내 온도가 찜통처럼 후끈후끈했습니다. 제 심장이 마라톤을 뛰듯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아이패드를 높이 들고 단상에서 절규하듯 외쳤어요. 배터리 공급이 완전 중단되면 우리 텍사스 기가팩토리도 즉시 문을 닫아야 해요. 직접 고용된 1만 2천 명의 소중한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텍사스주 전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GM 사장 메리 바라가 다급한 표정으로 양손을 앞으로 뻗으며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대통령님, 이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생산 라인이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될 거예요. 미시간주에서만 최소 3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증발할 거예요.
이건 선거구 판도까지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이라고요. 포드 사장도 고개를 좌우로 절레절레 흔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긴급히 계산해 본 결과 핵심 배터리가 공급 중단되면 전체 생산 라인 140개가 동시에 완전 정지됩니다. 그 결과 전체 제품 100개 중 22개가 예정 일정보다 크게 늦어져요. 충성 고객들이 경쟁 브랜드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굳어졌어요. 막연한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가 제시되니까. 기존의 체면 중심 사고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제 목구멍이 바짝 조여오는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클레어가 두꺼운 추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주별 직접적 실업 위험 분석 결과입니다. 조지아주 5만 명, 텍사스주 8만 명, 미시간주 12만 명, 엘라베마주 4만 명이에요. 총 29만 개의 소중한 일자리가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급히 끼어들었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의 핵심 백업 배터리도 대부분 한국산이에요. 이것까지 공급이 중단되면 미국 전체 인터넷 인프라가 심각하게 불안정해질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현기증 나게 빙빙 돌았어요. 140개 생산 라인, 22% 지연, 29만 개 일자리. 14년간 이론과 서류로만 접해왔던 경제 파급 효과가 이렇게 무섭고 현실적인 위력을 가진 줄 전혀 몰랐거든요. 한 국가의 공급망이 얼마나 정교하고 촘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헨리가 여전히 완고하게 우기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굴복한다면 바로 그때 머스크가 단호하게 손을 들며 말을 끊었어요. 정치적 체면은 나중 문제고 당장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먼저예요. 배터리가 없으면 라인 140개가 멈춰요. 그래서 물건 100개 중 22개가 바로 늦어져요. 이 한 문장이 백악관의 모든 정치적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압박이 절정에 달하자 이번엔 해외에서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어요. 2월 17일 오후 6시 도쿄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신호탄이 올라왔어요. 소니 사장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 내 총 450억 달러 규모의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뉴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순간 제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오후 8시 독일 베를린에서 더욱 큰 핵폭탄급 발표가 터졌어요. 폭스바겐 CEO가 유럽 전 언론사를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했어요. 엘라베마 공장 대규모 증설 프로젝트를 즉시 전면 중단합니다. 미국의 투자 환경과 법적 안정성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총 320억 달러 프로젝트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만의 단독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밤 10시 대만 TSMC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발표가 나왔어요. 애리조나 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을 긴급히 잠정 중단합니다. 총 6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자금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를 긴급히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제 입안이 사하라 사막처럼 바짝바짝 말라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 백악관 경제팀이 밤을 새워 작성한 긴급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제목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해외 직접 투자 대규모 이탈 시나리오 종합 분석 마이너스 최악의 경우 시뮬레이션. 잠에서 급히 깬 제가 부랴부랴 옷을 입고 사무실로 전력 질주했어요. 보고서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하고 충격적이었어요. 국내 총생산 2.7% 급감, 전체 일자리 150만 개 대량 소실, 연방정부. 세수 890억 달러 급감 등 암울한 전망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제 손이 종이를 잡기 힘들 정도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숫자로 제시되니까 뼈를 때리는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영국 BP도 즉시 뒤따랐어요. 텍사스 대형 정유공장 확장 계획을 무기한 보류합니다. 총 240억 달러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까지 동참했어요. 루이지애나 대규모 LNG 수출 프로젝트를 즉시 중단합니다. 투자 리스크가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합니다. 오전 8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조차 심각한 동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바논이 평소보다 훨씬 조용하고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통령님, 정치적 자존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가 절대 우선이어야 해요.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클레어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대통령님, 핵심 스윙 스테이트 선거 구별 상세 분석 결과입니다.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 5개 주에서 실업률이 급증하면 내년 대선에서 재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제 입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경제적 타격을 넘어서 정치적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장례식장처럼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네덜란드 ASML까지 최후의 일격을 가했어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미국의 투자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합니다. 자존심보다 수십만 개 일자리가 더 중요해요. 이대로 가면 경제가 2.7% 추락하고 150만 개 일자리가 위험해요. 냉혹한 숫자 앞에서 모든 정치적 논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터질 듯 답답했습니다. 마침내 36시간 데드라인을 단 2시간 앞둔 절체절명의 순간 백악관에서 극적이고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났어요. 2월 18일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고위 참모를 대통령실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 DC의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유난히 어둡고 음산했어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백악관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이런 절망적이고 숨막히는 침묵을 경험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 목구멍이 모래로 가득 찬 듯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트럼프가 평소보다 훨씬 느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한 옥타브 낮고 쉬어 있었어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과한다고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즉시 312명 전원을 석방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집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겠어요. 그들이 72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깊이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어요. 백악관 대변인실과 언론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였어요. 단 30분 만에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긴급 기자회견이 준비됐습니다. 브리핑룸에 200여 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몰려들었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고도의 집중 상태로 주목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직접 연단에 섰어요. 한국 기술자 312명에 대한 구금은 명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복받쳐 미세하게 떨렸어요. 즉시 전원을 무조건 석방하고 자진 출국을 완전히 보장하겠어요. 미국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욱 놀랍고 파격적인 발표가 연이어 터져 나왔어요. 앞으로 모든 한국 기술자들에게 비자 패스트트랙을 영구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어요. 한국 정부도 번개같이 즉각 반응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전세기 2대가 동시 출발했습니다. 12시간 뒤 애틀랜타 하츠필드 공항에 정확히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제 가슴이 희망으로 두근거렸어요. 오후 8시 조지아주 구치소 정문에서 312명이 하나씩 차례로 걸어 나왔어요.
김민수 팀장이 첫 번째로 자유의 문을 나서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수갑 자국과 결박 흔적이 72시간의 악몽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자유의 몸이 된 그의 얼굴에 안도감과 깊은 피로가 동시에 스쳐갔어요. 박준호 엔지니어는 구치소 문을 나서자마자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 억눌렀던 눈물이 주르르 고여 있었어요. 정말로 살아서 나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애틀랜타 공항 국제선 탑승구에서 전 세계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CNN, BBC, NHK, 프랑스 24 등 주요 방송사들이 고성능 카메라를 총동원해 역사적 순간을 포착했어요. 312명이 한 명 한 명 전세기에 차례로 탑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실시간으로 지구촌 곳곳에 송출됐어요. 제 심장이 감격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상호 엔지니어가 탑승 브리지를 천천히 걸으며 카메라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8살 딸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아버지였어요. 그가 가슴 주머니에서 소중히 꺼낸 낡은 가족 사진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벅차게 뭉클해졌습니다. 항공기 문이 최종적으로 닫히는 순간 애틀랜타 공항 로비에 자발적으로 모인 100여 명의 시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안전한 여행 되세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라고 적힌 손수 제작. 피켓을 든 메리 존슨의 얼굴에도 감동의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밤 11시 47분 대한항공 전세기가 애틀랜타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했어요. 거대한 기체가 검은 구름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확히 13시간 뒤면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품에 안길 거라는 생각에 제 마음이 온화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인천공항 입국장 도착 장면도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들고 나온 아빠. 진짜 환영해. 우리 남편 고생했어라는 대형 현수막들을 보니 제 눈가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미안합니다. 단 두 글자가 세상 모든 걸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6개월이 흘러간 지금 세상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조지아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이에요.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제시했던 3가지 핵심 조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공개 사과는 영구히 기록으로 남았고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보장도 연방 법률로 확실하게 명문화됐어요. 더욱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건 미국 사회 전반의 근본적 분위기 변화였어요. 애틀랜타 시민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맞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공항에서 진심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이번엔 정말 안전해요라고 적힌 정성스러운 피켓을 들고 나온 지역 주민들이 무려 50여 명이나 있었거든요. 메리 존슨도 그중 가장 앞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환한 미소와 밝은 눈빛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김민수 팀장이 복귀 첫날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미국이 정말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느낌이 확실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반 시민들도 먼저 다가와서 친근하게 인사해주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도 혁명적으로 개선됐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전용 종합상담센터가 새로 생겼고 한국어 완벽 지원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응급병원 진료부터 복잡한 법률 상담, 자녀 교육 문제까지 생활 전반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백악관 내부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동맹 관리 매뉴얼이 완전히 새로 개편됐어요. 상호 존중과 신뢰 없는 일방적 안보 협력은 절대 지속 불가능하다는 핵심 원칙이 매뉴얼 첫 페이지.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추가됐거든요. 바로 제가 직접 기초 작성하고 수정을 거듭한 소중한 내용이에요. 클레어가 지난주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에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웠어요. 경제력과 공급망이 곧 현실적 외교력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하는 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한지도 깊이 깨달았고요. 저도 백악관에서 14년간 일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깨달았어요. 일방적인 힘과 압박만으로는 절대 진정한 협력과 신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요. 상대방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해야만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말이에요. 제 가슴이 뿌듯함과 보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주 이상호 엔지니어가 특별히 제게 보내온 가족 영상 편지를 봤어요. 8살 딸과 함께 애틀랜타 센트럴 파크에서 즐겁게 찍은 행복한 가족 영상이었어요.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아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라고 말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한 봄 햇살처럼 포근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고 의미 있는 건 실제 투자 규모의 급격한 증가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 투자가 오히려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거든요. 진정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탄탄하게 구축되자 총 650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확대 계획이 공식 발표됐어요. 다른 동맹국들도 이런 긍정적 변화를 생생하게 체감하고 있어요. 일본, 독일, 대만, 호주에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평등하고 수평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반가운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제 가슴이 진심으로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단 36시간의 극한 위기가 오히려 새롭고 희망찬 기회를 만들어낸 거죠. 진짜 강한 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요. 대신 한 번 한 약속을 끝까지 꼭 지켜요. 이제 우리 미국도 그런 성숙하고 신뢰받는 나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맹은 일방적으로 지배하거나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파트너십이라는 걸 비로소 제대로 배웠거든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늘 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